레전드들이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 국대 선수들도 탐탁치 않아 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 에둘러 표현한 것이 집중 조명받고 있는데요. 박지성은 지난 5개월 동안 국내파 감독 선임론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여론과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선수들은 국내파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 텐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발언한 사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영표는 팀 내 기강을 잡기 위해 국내파를 선임했다는 설명을 두고는 유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긴 시간 동안 퍼포먼스를 내는 감독들은 팀도 잘 통제한다며 유독 한국 선수들만 한국 감독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선수들의 신임을 받을지도 의문이라고 발언했었습니다. 여기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이임생 현 기술이사, 홍명보 감독 등이 모두 고려대 출신들이라는 점에서 학연축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1회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비공식 모임이 축구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1995년 황선홍 홍명보 등 11회 멤버들이 당시 박종환 감독에게 항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993년에 결성된 11회는 당시 전현직 프로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 43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던 하석주 전 전남 감독은 2013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과거의 발언 덕분에 홍 감독을 향한 배신감이 너무나 큰데요. 홍 감독은 대표팀의 새 감독 하마평에 오르자 꾸준히 불편하다라는 기색을 내비쳤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울산 팬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작년 1월 과거 울산에서 활약했던 아마노준을 향한 저격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국적의 미드필더인 아마노는 2022년도 시즌 울산에서 임대선수 신분으로 활약했습니다. 이어서 그 다음 시즌 울산 잔류 여부를 두고 주목받는 사이 그는 홀연히 울산의 우승 경쟁팀인 전북현대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에 홍 감독은 분노했습니다. 홍 감독은 아마노가 울산 잔류를 약속했지만 어겼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곧바로 아마노 측은 홍 감독의 발언에 반발했지만 울산은 이례적으로 아마노 이적 협상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진실 공방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의 발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노의 배신감을 느꼈던 홍 감독이 울산의 배신감을 안긴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을 아마노의 이름에 빗대어 아마노 홍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 감독은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덕분에 울산 팬들의 속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으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피눈물 섞인 배신감뿐이었습니다. 한때 K리그 2년 연속 우승을 안겨주며 팬들에게 기쁨을 안긴 수장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이나 전문가들뿐 아니라 선수들조차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불만이 높을 것입니다. 박주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들은 훈련 세션 한두 번만 해도 그 감독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리뉴, 엘리케 등 수준 높은 감독 밑에서 훈련받았던 해외파 선수들이 국내 감독의 훈련 세션으로 성에 차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선수들이 이전에 벤투사단을 높이 평가했던 이유도 강한 신념의 철학과 훈련 세션 등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지요. 전술과 기술적 능력도 떨어지는 홍명보 감독에게 30억 원 가까이 연봉을 지급하는 멍청한 협회에게 열불이 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최근 유로 우승 스페인 감독 연봉이 세후 9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감독이 9억 원이면 물론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런 사례처럼 훌륭하고 얼마든지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유로 끝나고 코파 끝나고 더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냥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홍명보의 능력도 문제지만 장점이라고 평가받던 소통 문제, 리더십 문제도 결코 장점이 될 수 없다고 폭로한 국내 지도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경질된 후 임시 사령탑 체제로 돌아가던 시기에 축구대표팀 스태프로 합류한 한 지도자 A씨는 유럽파가 감독에게 가장 원하는 요소로 소통을 꼽았습니다.
A씨는 나도 국내 지도자로 선수들이 해외 감독을 원하는 분위기에 반감이 컸다면서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 직접 부딪혀보니 이유가 있더라. 마냥 편하고 싶어서 외국인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요구를 하면서 감독이 들어주는 소통 구조를 원하더라. 내용을 들어보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충분히 할 만한 얘기를 하더라. 아무래도 선수들은 국내 감독의 경우 그런 식의 소통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은 유럽파 전성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등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선진적인 훈련과 전술, 유럽식 소통 방식에 익숙한 선수들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수직적인 스타일의 한국 감독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지도자는 여전히 상명하복식 지도에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 감독은 전형적인 카리스마형 리더입니다. 현역 시절의 아우라와 지도자로 성과, 선수단을 장악하는 리더십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홍 감독의 이게 팀이야 한마디에 선수들이 긴장하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그의 스타일을 대변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마냥 카리스마로 선수를 휘어잡는 시대가 아닙니다. 유럽파가 다수인 대표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홍 감독이라 해도 밀어붙이는 리더십으로는 팀 분위기를 장악하기 어렵다는 게 대표팀 내부를 잘 아는 관계자의 일관한 견해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하지도 못하는 해명하지 마시고 속히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 10년 만에 대표팀에 돌아옴과 동시에 외국인 지도자 버금가는 대우도 받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연봉 등 세부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이제 한국 지도자들도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외국인 지도자에 뒤지지 않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울산과 프로스포츠 최고 연봉인 10억 원의 3년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팀을 맡으면서 더 많은 연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클린스만 감독의 연봉은 약 30억 원, 벤투 감독은 약 19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 20억 원이고 최대는 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한다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 법조계는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의 하자가 축구협회 결정에 번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짚으며 화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로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면서 다만 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 우선 문체부 감사에 따라 장관이 어떠한 권고를 내리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